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는 상계백병원 정형외과의 배서영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의사 하면은 되게 다 이제 덩치 좋은 남자들 생각하는데 네. 흔하지 않은 여자 정형외과 교수님 모시고 여쭤볼 질병은 무지외반증. 무지 하면은 이제 엄지발가락? 네, 맞습니다. 엄지손가락도 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엄지손가락은 무지라고 하고요. 발가락은 사실은 종무지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앞에 족자를 빼고 그냥 무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이 휘어있는 밖으로 거를 휘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말합니다. 굉장히 흔하죠? 많이 흔하죠.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외래 볼 때 하루에 한 서너 명씩 꼭 오시는 그런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신발 뾰족한 네, 거 뭐 네, 이런 거 좁은 거 네, 신어가지고 네.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까? 무지외반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무지외반증 환자들은 이제 가족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좁은 신발을 신는다고 누구나 무지외반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인을 가진 분들이 좁고 뾰족한 신발을 신게 되면 이제 무지외반증으로 쉽게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도 평평한 신발만 신으면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전적 소인 중에 일부는 아주 어려서 10대 때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발을 어떻게 착용하는가에 상관없이 무지외반증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연속이 무지외반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외반증은 딱 보고 그냥 눈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네, 대개는 이제 보자마자 진단이 되지만 외견상 무지외반증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무지외반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무지강직증이라고 하는 또 유사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왜 와요? 일단 발가락이 단순히 모양이 좀 휘었다. 네, 그것만 네. 가지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지외반증을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경우에 상당수는 미용적인 목적이거나 또는 신발을 쉽게 착용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외견상 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대개는 통증을 좀 동반한다거나 염증 반응이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점점 진행하는 변형 때문에 궁금해서 해결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야만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보잖아요. 이 여름이 되면 이제 무지외반증 환자들이 내원 빈도가 좀 늘어나는데 이유가 이제 슬리퍼를 신거나 예쁜 샌들을 신어야 되는데 이제 무지외반증 때문에 고민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스트랩이 발을 조이는 것 때문에 무지외반증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 더 잘생기고 없어도 네.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냅두면 계속 더 삐뚤어져요? 맞습니다. 그게 발의 관절의 특징 때문인데요. 엄지발가락은 걸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힘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무지외반증은 한 번 생기면 대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내버려 두면은 희한하게 이렇게 휘어요? 이제 한 번 생기면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느냐, 어디까지 진행하느냐는 사실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별로 없고요. 일단은 엄지발가락을 계속 틀어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을 밀기 시작하면 두 번째 발가락 관절이 뒤틀어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겹치게 되죠. 네, 그래서 한 번 겹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힘 받을 만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가락도 빠지고 네 번째 발가락도 빠지고 이렇게 전형이 심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은 통증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네, 걷기도 걷기도 불편해지고 힘들어지시고요. 그 하이힐이 더 나빠요? 아니면 앞이 뾰족한 신발이 더 나빠요?
저는 앞뒤 뾰족한 신발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킬레스 힘줄의 이제 길이와 탄성에 따라서는 하이힐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굽이 약간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앞볼이 충분히 넓고 앞코가 뾰족하지 않은 신발을 신는다면 그게 무지해반증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이힐은 굽이 높다고 악화시키는 거라고 그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지외반증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네. 네. 근데 냅두면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병원에 왔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십니까? 저는 일단은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한 통증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기능의 문제가 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무지해반증이라는 병을 인지하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의 모양이 남들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발인데 발의 모양에 신발을 맞출 것이냐, 신발의 모양에 발을 맞출 것이냐. 일단은 발의 모양에 신발을 먼저 맞춰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거나 그래도 악화돼서 수술적 치료를 원하면 그 다음에 수술을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찾아오는 무지외반증 환자 중에 결국 수술까지 가는 환자의 비율이랄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5%에서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네, 돼요? 네. 그러면은 좋은 신발을 골라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뭐 선생님이 신발을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무지해반증이 어떤 경우에 악화되고 어떤 것이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이제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신발의 선택 기준은 신발 밑창이 충분히 두껍고 그래서 휘어진 관절 부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면서 앞볼이 넓고 엄지발가락의 윗부분을 과하게 누르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신발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다행히도 신발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워킹화 종류의 운동화를 구하시면 대개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근데 워킹화라고 하면 운동화 계열 아닙니까? 네, 운동화 계열입니다. 구두를 신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화가 아니라도 앞볼이 충분히 넓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가 뾰족하지 않고 약간 네모에 가깝게 그렇게 생긴 컴포터블 슈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신발들을 다양하게 일단 선택을 하고 정말로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지 또는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점점 진행하고 있는지 두 가지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그 신발 고르는 방법만 설명해주고 그냥 가라 그래요? 네. 매출에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 인터넷에 이제 무지외반증 네. 쳐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만 제품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발가락 양말도 일단 네. 도움된다는 설도 있고 그 밑창에 뭘 까는 거라든지 그 중에서 좀 말 되는 거는 뭐고 진짜 말 안 되는 거는 뭔지 좀 알려주시죠. 발가락 양말은 급속하게 진행하는 걸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에 의한 외력이 발가락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양말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양말을 신으면 발가락이 가운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분리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발가락 양말이 심하게 진행하는 것을 다소 방지해 줄 수는 있겠죠. 깔창은 사실은 무지해반증이 생기면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체중 분산이 안 돼서 다른 발가락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해 주는 깔창은 말이 되지만 무지해반증 자체를 교정하는 깔창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없다 그런 거는. 네, 네. 무지외반증은 네. 반드시 양쪽 발에 다 똑같이 와요? 아니면 한쪽만 올 수도 있어요? 네, 한쪽만 오기도 합니다. 외상이나 다른 원인이 있어서 한쪽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걷는 패턴이라든가 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한쪽 발만 자꾸 휘어지는 게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선천적으로 양쪽 발의 모양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럴 수도 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5%에서 10%에 해당돼서 네. 수술을 네. 했다. 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지해반증의 수술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가지가 넘는다. 제일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술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의사들이 선호하는 수술 방법도 다 다르고 조건에 맞춰서 그 많은 수술 방법들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그 무지해반증의 골격을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발가락뼈를 골절을 만들어서 제자리로 갖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발가락 뼈도 골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는
골절을 만들어서라는 네. 건 일부러 자른다는 뜻이겠죠? 네.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뼈를 저희가 이제 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유사한 기구들을 통해서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시 유합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통해서 깎아내고 교정을 이런 건 없어요? 깎아내기도 합니다. 깎아내기도 네. 하고. 뼈를 당연히 깎는 뭐 수술을 하기 때문에 꽤 아픕니다. 며칠이나 입원합니까? 그것도 이제 환자와 이제 의사의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는데 대개 한 사흘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양쪽 다 해요? 양쪽 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쪽을 다 동시에 수술하게 되면 행동의 제약이 매우 커져서 경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양쪽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따로따로 네, 한쪽 발을 먼저 수술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회복이 된 다음에 반대쪽 발을 수술하시기를 권합니다. 며칠 5일 입원한다고 치고 퇴원할 때도 아플 거 아닙니까? 조금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출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더 걸려요? 그것도 이제 개인 차이나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고 붓기도 빨리 빠지고 통증도 빨리 가라앉아서 한 6주 정도면 원래 신었던 신발을 신고 뭐 걷고 뛰고를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수술을 시작하고 치료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길게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시작을 하시는 게 그러면 양쪽 다 하려면은 한 길게는 한 6개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생각보다 큰 수술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수술 괜히 했다 다시는 안 한다라고 난 한쪽 발만 수술하고 반대쪽은 안 받겠다라고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 통증을 아기 낳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리시고 다시 오시죠. 매일 볼 때마다 이상하잖아요. 너무 비대칭이라서. 그러면은 그 뾰족한 신발, 하이힐 같은 거 피하는 거 말고 이거를 예방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걷는 운동이 많이 강조가 돼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발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발의 통증을 만들거나 아니면 걷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무지반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걷는 운동을 제외하고 운동 종목을 조금 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덜 걸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맞습니다. 무지외반증, 그냥 단순히 그냥 뾰족한 신발 좀 신어서 발가락이 살짝 변형되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고 수술 같은 것까지 하려면은 굉장히 나름 큰 공사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의 배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